셀트리온 금요일 마이너스 1.96%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1.2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반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유럽에서의 판매 승인 호재에도 불구하고 음봉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지속되면서 198억의 매도, 기관들도 매도의 가세를 합니다. 230억의 매도를 보였고요.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큰 것이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5월 9일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가들 역시 5월 20일부터는 매도로 가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러가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다, 특히 UBS 창구에서 집중적인 매도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 혹시라도 다른 숨은 매도의 이유는 있을 것인가, 그리고 최근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에 가세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런 측면들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셀트리온의 일별 수급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5월 9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줄어드는 듯 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9일부터 금요일 5월 24일까지 85만 7,099주를 매도를 한 상황이고, 이 가운데서 UBS 창구 쪽에서 63만 524주가 매도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UBS 창구에서 나오는 매도가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나마 추정을 해볼 때 테마색의 물량이 아닐까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테마색의 물량이라면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이 나쁘다는 측면에서의 매도 이유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단순히 테마색 자체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려심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기관 투자가들마저도 5월 20일부터 달라지고 있죠. 매도의 가세를 하면서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5월 20일부터 기관 투자가들도 26만 4,452주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눈에 잘 보이도록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5월 9일이죠. 누적 순매 매량이고요. 그리고 요 까만 선은 주가고요.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4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다가 4월 25일부터 매수를 꾸준히 합니다. 5월 8일까지. 그러다가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외국인들이죠.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4월 25일 이후부터 해서 5월 19일까지도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5월 20일부터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당초 우리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UBS 창구 한쪽에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테마색일 가능성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테마색 자체의 물량 축소다, 이런 측면으로만 접근을 했는데요. 기관 투자가들까지 매도에 가세하는 상황, 이에 따라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최근 UBS 창구에서 보시게 되면요, 5월 9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해서 63만 524주를 UBS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전체 외국인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 외국인들은 85만 7,099주를 매도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전체 매도 가운데서 UBS 창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3.6%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 가운데서 UBS에서 매도가 나온 것이 73.6%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UBS를 제외한 다른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22만 6,575주가 되는 것이죠. UBS 창구와 더불어서 그 외의 외국인 일부도 매도에 함께 가세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테마색의 지분 정리가 아닌 다른 쪽의 외국인들은 왜 파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테마색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야기는 조금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을 했을 때 외국인들은 왜 파느냐, 그리고 주가는 왜 못 가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올 1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주가는 계속적인 17만원 전후와 9만 5천원 전후대를 하는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기대와는 달리 좀 더 계속되면서 시간을 더 끄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감이죠. 정부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에게는 심리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조금 더 좁혀서 셀트리온 그룹 자체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약과의 합병,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죠. 올 6월 이내로 추진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지만요, 벌써 5월이 다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지난 3월 주총에서 서 회장께서 이야기를 한 것은요, 양사의 주주 모두가 동의하면 추진하겠다, 간편 합병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합병 수순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헬스케어와의 합병 과정처럼 최소한 3개월은 걸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시작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서 회장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양사 주주들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셀트리온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주가 수준을 봤을 때는 반대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가치를 봤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퍼만 보더라도 셀트리온의 현재 퍼가 49.43인데 비해서 제약은 179가 넘어가거든요. 주가가 과대평가됐다, 너무 높다는 것이죠. 즉 제약은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수준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비율 측면에선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반대가 심하게 되면 무산이 되는 것이고요. 무산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많아지게 되면 회사 측에서는 또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의 고평가 문제가 해소가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해서 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룹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초의 약속이 6월 말까지는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또 한편으로는 셀트리온 주주들의 반대를 무마시키면서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책으로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현재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옴니클로가 유럽에서 허가가 나면서 퍼스트 무브 지위를 확보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좋은 상태죠.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퍼스트 무브가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호재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은요, 예상대로 계획했던 대로 착실하게 모든 제품들의 파이프라인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좋다, 이런 측면들은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은요, 테마색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심리적으로는 행오버로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월 달에 테마색의 아이온 인베스트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운데서 IMM 쪽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620만 주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테마색과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도 어느 정도는 밝힐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셀트리온의 주가 움직임이 안 좋은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외부적으로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문제, 내부적인 이야기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문제, 두 번째 테마색 지분에 대한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공매도 재개는 어쨌든 정부에서 아직까지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재개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부적인 측면에서의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제약과의 합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 측에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6월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이고, 한다면은 합병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 제약의 지분을 54.8%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는 간에 합병이 되게 되면은 합병 비율에 따라서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늘어난 주식 가운데서 절반 이상은 셀트리온 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해서 만약에 소각을 하게 된다면 합병 이후에 전체적인 물량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합병 이후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셀터륜의 주식수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가치 측면에서도 퍼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테마색과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 측에서 테마색하고는 우호관계니까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시장에 이야기를 좀 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해결책으로서는요. 자사주에 대한 활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3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주식 자사주는 현재 전체 주식의 5.14%인데요. 이번 4월 17일부터 시작된 자사주 매입이 끝나게 되면은 5.34%의 자사주 지분율이 됩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자사주에 대해서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는 가운데서 어쨌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결단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부 자사주 소각 그리고 일부 자사주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이죠. 이것은 바로 적극적인 해외 M&A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서정진 회장께서 밝힌 이야기로는 유럽의 유명 제약사와 M&A를 현재 추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사주를 여기에도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겠다 이런 방안들도 제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결책으로 봤을 때는 제약과의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그리고 합병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묘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의 소각과 또 자사주를 활용한 M&A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주는 것도 시장에서 팽배해 있는 불확실성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 전향적으로 이제는 펀더멘탈 즉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는 제약과의 합병에 대한 문제, 그리고 테마색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자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소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알리는 IR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요. 어쨌든 당분간은 박스권 내의 주가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